첫 번째 사례. 자, 투자금은 빵원. 황금돼지가 21년부터 강의를 시작했는데 22년 중반까지는 3년 초까지 거의 뭐 투자금 영원이 아니었죠. 뭐 생기는 풀피를 많이 했었죠. 뭐 지금은 사실 거의 불가능한데 오랜만에 관악구니까 투자금이 아예 안 들어가는, 그러면서도 월순이익이 600 나오는. 근데 요거는 이제 돈 얘기만 하자는 게 아니고, 건축물은 뭐 주거형 상품이지만 여러분이 좋아하는 또 올근생이기도 하고, 그렇죠. 기획적으로 기가 막힙니다. 이제 배울 게 많아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어떻게 생겼냐? 요겁니다. 앞에 저 새끈한 돌골물 보이십니까? 일반 관악구 업자스러운 건물 디자인은 아니죠. 자, 요 건물이 최근에 이제 엑싯까지 완료됐는데 그 사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위치가 어디냐면 관악구에서도 가장 상권이 좋고 유동인구가 가장 많다고 하는 서울대 있고요. 그리고 서북측에 2, 4분면에 위치한 그런 물건입니다. 역까지는 뭐 500m니까 역세권이죠. 그리고 그렇죠. 이쪽이 조금 더 북측으로 가면 이제 오르막이 확 심해지는데 딱 그 초입이라서 거의 평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관악구는 지지난달인가 지지지난달에 한번 했는데 뭐 유명하죠. 1인 가구의 성지. 그리고 심지어 요새는 뭐 샤롯스길 상권이라든지 어떤 문화재단, 각종 기업들의 뭐 팝업 뭐 이런 행사들을 다 열어요. 정치까지도 이 구청장님이 로컬 이벤트에 참여를 하십니다. 자, 이 정도로 되게 신경을 쓰고 있는 지역이다. 일단 땅 스펙부터 보면 땅은 64평. 우리가 뭐 4, 50평의 되게 꼬마 빌딩 그런 걸 짓는데 그거보단 조금 크죠. 그렇죠. 60평이고 2종 일반 주거 지역입니다. 나머지는 뭐 특별히 개발 제약되는 사항은 없고요. 그 일단 돈부터 그래도 딱 말씀드려야지. 2015년에 좀 일찍 사긴 했어요, 땅을. 10억 7천에 삽니다. 평당 1,500대예요. 연면적 거의 200평 가까이 되는 194평짜리 건물을 지었는데 2017, 8년도까지도 평당 400이면 공사비가 충분했으니까 한 요 정도 공사비 잡았고요. 평당 350씩 해서 부대 비용, 그리고 이제 총 원가는 한 20억이 좀 안 되게 19억 정도 들어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대출은 생각보다는 별로 안 받으셨어요. 7억 5천 정도. 당시 땅 가격의 한 70% 정도 그렇죠. 이렇게 받으신 거고, 공사비를 현찰로 하신 거 아니에요, 그죠? 다만 또 이때는 공사비가 어느 정도 외상이 좀 될 때기도 했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뭐 그런 자체적인 시공사 레버리지를 좀 많이 이용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서 개발을 할 때까지, 준공을 낼 때까지는 11억 5천만 원 가지고 시행을 하신 걸로 보이고, 근데 이렇게 하고 대출을 그대로 승계합니다. 준공을. 그리고 그 위로 지어진 건물에 월세를, 전세들을 이렇게 맞추는데 그 보증금을 얼마를 맞췄냐? 16억을 맞춥니다. 그러니까 내 돈이 건물 딱 지어서 공실 상태일 때까지 11억 5천이 묶였는데 그렇죠. 그 위로 16억의 보증금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옛날 초창기 제 황금돼지 수업 들었던 분은 놀라지 않죠. 저 11억 5천도 다 안 들어간다는 거 알지? 저 11억 5천도 한 4억이면 될걸? 아무튼 그러니까 돈이 여러분 묶였나요? 안 묶였나요? 하나도 안 묶였죠. 오히려 돈이 더 생겼죠. 운영 실투자금이 음수 마이너스 4억 5천이니까 사실상 개발 실투자금 11억 5천을 다 회수하고도 4억 5천이 더 생겼다. 원가가 19억인데 최근에 팔렸습니다. 지난달에. 그래서 25억 8천만 원에 실거래가 됐고 벌써 잔금까지 쳤습니다. 차익을 이제 6억 8천 봤어요. 그래서 사실상 내 돈이 거의 안 묶였기 때문에 뭐 이건 수익률은 무한대인데, 뭐 그래도 굳이 따져서 여기 준공 날 때까지 한 10억 돈 들어가지 않았냐라고 하면 그래도 한 60% 정도는 된다. 그런데 뭐 공사 기간이 1년이니까 1년만 잠깐 묻힌 거죠. 11억 5천이 2015년에 건물 지어서 쭉 묶여있던 게 10년 동안 아닙니다. 묶여있던 건 아니니까. 근데 그때 잠깐 넣다 뺐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임대 수익이 보유기간 동안 기가 막혀요. 대출 7억 5천 깔았죠. 보증금 16억 깔아서 이제 내 돈 4억 5천 생긴 거 알겠어. 이런 구조면 상식적으로는 돈이 까져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어땠냐? 월세가 870만 원 들어옵니다. 근데 이 대출 7억 5천에 대한 이자가 4.5%를 잡더라도 280만 원밖에 안 나가요. 그러니까 그냥 월 순이익이 590만 원, 대략 600만 원이 남는 거예요. 내 돈 4억 5천 생기고 건물 생기고 현금 흐름까지 거의 연봉 7천. 끝. 그러니까 4억 5천 목돈 생겼고 연봉 7천짜리 또 생겼고 건물 또 생겼고 10년 뒤에 팔았는데 거기서 또 차익도 생겼고. 기가 막힌다. 근데 자, 이게 너무 비싸게 산 거 아닌가요? 할까봐. 이거 산 사람도 진짜 잘 산 거예요. 이게 이제 매물이 33억에 나왔었어요, 처음에. 그때도 괜찮았거든. 이 산 사람의 수익률은 어떠냐면 대출을 그대로 승계했더라고요. 승계를 했고 25억 8천에 사서 7억 5천 승계했고 보증금도 그대로 있죠. 그럼 실투자금이 얼마? 25억 8천을 건물 샀는데 2억 3천. 근데 이제 월세는 똑같이 들어오고 그치. 이자도 이자도 똑같이 나가죠. 590이다. 똑같아. 기존 매도자분의 수익이랑 월세 수익은. 그러면 레버리지 수익률 590이 들어오고 내 돈이 2억 3천 묶였으니까 수익률이 30%다. 근데 여러분 이게 다중주택이면 제가 여기 사례를 안 가져와요. 이제 지겹잖아.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좋아하는 올근생입니다. 고시원 건물이에요.
근린생활시설 고시원 그 설명 이제 드릴 건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세팅했길래 이렇게 되는 거냐. 아무리 땅을 1,000만 원대에 샀다고 해도 이게 나오냐. 상식적으로 저도 안 나와야 되는 것 같은데 수익률이 이 정도는. 자 일단 지적도를 보면은 필지도 좀 찌그러졌어요. 이게 뭐 완전 네모 반듯하지도 않죠. 6m 도로 접한 건 그래도 괜찮네. 6m 도로를 접한 2종 일반 주거지역 토지에는 현재는 고시원 건물을 못 짓습니다. 2종은 이제 12m 도로를 접해야만 고시원 건물을 지을 수 있는데 요 당시엔 지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좀 주요했는데 그래도 일단 다시 돌아와서 필지만 보면 도로를 남쪽에 접하고 있는 게 좋나요? 안 좋나요? 존나 안 좋죠. 45도 각도로 좀 틀어져 있다고 해야 되나? 이게 이제 일조권을 가장 많이 받는 아주 취약한 토지입니다. 일반 주거지역에서. 그러니까 일조권을 받는 면이 크죠. 양방으로 다 맞는 거지. 그래서 위로 올라갈수록 층수가 안 좋은데 아까 여기 로드뷰 사진 보세요. 아니, 높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지은 거야? 깎이지도 않고 다 불법인가? 잘 보면은 기밀입니다. 요거는 이제 고도를 볼 수 있는 프롭테크 중에 하나인데 고도를 보면은 이제 왼쪽 사진이 도로 쪽의 절대 고도예요. 절대 고도가 33.57m. 그러니까 요 도로 부분이 해발 3.357m인데 보면 근데 해발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상대적으로 보세요. 그 북측 이제 얘가 북쪽에 접하고 있는 그 인접대지 경계면의 고도는 얼마냐? 39.69m. 그러면 하나는 33m, 도로 쪽은. 북측은 39m. 그러면 여러분 북측이 몇 미터 높아요? 네, 6m죠. 북측이 6m나 높은 옹벽이 있는 대지예요. 자, 6m면 두 개 층을 꽁으로 먹는 거죠. 보통 이제 10m부터는 1조사선을 맞으니까 3층까지는 건폐율대로 올라가고 4층, 5층은 일반적으로 조금 쳐 맞으면서 하는데 네. 이제 북쪽이 이미 6m가 높으니까 그럼 꽁으로 6m를 더 먹은 거지. 원래는 3층, 4층부터 맞죠. 이쪽은 일조권을. 근데 이제 5층까지 그대로 올라가고 6층부터 쳐 맞으니까 사실상 근데 소규모 필지의 60평대다. 근데 5층까지 일조권을 안 맞는다. 그럼 사실상 뭐 용적률 다 쓸 수 있는 거죠. 완전 북도로를 접하고 있는 그런 효과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건물의 비밀을 하나씩 파헤쳐보면 딱 이렇게 도로 쪽에 주차장이 있어요. 이 지상에 노출되어 있는 이 주차장이 기가 막히네. 몇 층일까요? 지하 1층이겠죠. 지하? 지하 2층? 2층. 그러네. 6m니까. 예, 이게 지하 2층이에요, 와. 여러분. 지하 2층이 노출이 돼 있습니다. 그러고 그 위층이 몇 층? 지하 도로에서는 지상 2층으로 보이는데 이게 지하 공사? 1층인 거예요. 그리고 그 위로 1, 2, 3층 1조건 안 받겠죠? 4층 조금 받겠죠. 그래서 앞에서 보면 6층짜리 건물인데 지상에 다 노출되어 있는데 사실은 지하 2층부터 지상 4층까지 그렇게 돼 있는 건물이다. 이거는 우선 용적률도 뭐 사실 연면적 혜택도 엄청 많이 받네. 이래서 건축법도 어느 정도 공부는 해야 됩니다. 그럼 뭐 저런 땅 남도로 뭐 위아래로 긴 거 일조권 맞으니까 안 돼 하지 말고 약간 현장을 가보면 또 약간 그런 게 있죠. 그렇죠. 이게 평면도만 보고 그냥 지도로만 보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스펙을 볼게요. 자, 땅 64평, 연면적 194평이죠. 용적률 당연히 다 썼어요. 60에 200. 교과서죠. 원래 이런 다중주택 원룸형 이런 건물은 다 못 쓰는데 보통 4층까지만 지으면 요거는 이제 올근생 형태의 맨 위만 일부 단독주택으로 풀었기 때문에 다 됐다. 그래서 주차도 5대 근데 이중주차 없이 전면에서 딱딱 꽂을 수 있게 그런 것도 굉장히 상품성이 좋고 2015년에 이런 고시원 건물을 지었는데 엘베를 넣었어요. 관악구 임장 원룸 건물 이런 거 많이 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5, 6층인데도 엘베 없는 건물이 수두로 빽빽입니다. 근데 이거 이런 거 하나 갖고 있으면 든든할 것 같아요. 걱정이 없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용도는 어떻게 했냐?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 고시원으로 푼 거예요. 여기 이제 다중생활시설로 뜨는데 고시원으로 풀어서 합법적으로 전입신고가 가능한 비주택 근생인 거죠. 얼마나 좋아. 그리고 맨 위는 이제 아마 초기 기획은 이게 뭐 주차 대수를 고려한 걸 수도 있지만 뭐 주인 세대도 넣은 것 같습니다. 사실 여기서 그냥 오늘 좀 많이 풀자면 이거는 약간 강의를 안 듣고 이제 막 유튜브를 보시는 분은 이해 못 하시겠지만 이런 고시원 건물이 솔직히 시중에 나와 있는 게 많긴 해요. 많긴 한데 대부분 위반 딱지도 붙어 있거나 원래 고시원 건물은 합법 건물이려면 소방 완비 증명서도 구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소방법에 의해서. 근데 대부분 없이 불법으로 운영해요. 근데 얘는 그런 것까지 다 갖춰진 합법 건물이에요. 그래서 아주 그냥 완벽했다. 포인트를 딱 이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필지 분석이 기가 막혔다. 평범한 남도로 필지인 줄 알았지만 현장에 이래서 갔는데 북쪽에 옹벽이 있네? 이거 일조권 덜 받겠네? 좋은 땅이네. 이게 이제 바로 해석이 돼야죠. 아무튼 그런 걸 발견하셔서 땅을 잘 사셨고 업자 같지 않은 상품성을 확보한 것도 굉장히 주요했다고 봅니다. 자, 이거 로드뷰 그냥 잠깐 볼까요? 보면 이게 바로 옆 건물이에요. 이 옆 건물은 그냥 봐봐요. 누가 봐도 이거는 관악구 업자 건물. 뭐 구성은 비슷해요. 구성은 비슷한데 딱 이렇게 단정하게만 지어놔도 일단 선택을 받을 확률이 높아. 주차장 상품성도 필로티용으로 하니까 좋지. 외장재도 멀쩡한 거 잘했지. 엘리베이터도 넣었지. 그냥 기본에 충실하니까 그냥 업자들보다 훨씬 잘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임대차 구성도 저는 기가 막힌 게 제가 이게 보증금이 16억 껴있다 그러길래 아 이거 펌핑 어떻게든 해놓고 이제 못 바꿔 끼니까 금매 나온 건가 했는데 아니었어요. 이거는 다 중개사한테 확인을 했는데 고시원이 22개 호실이 있거든요. 월세를 딱 이게 최우선 변제금 딱 받고 5천에 40 딱 해가지고 22개니까 이것만 보증금 11억이잖아. 가장 그 효율적으로 했네. 네. 주인 세대를 임대를 줬대요. 현세 5억. 딱 펜트하우스. 그렇게 해서 16억을 딱 맞춘 거예요. 이것도 세팅을 잘했고 어쨌든 기가 막혔다. 저 주인 세대도 근데 공부사원 고시원인가? 지금은 단독주택. 아 단독주택. 그러니까 저게 됐죠. 이거는 뭐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아닙니다. 사실상 그 연면적 대비 90%가 근생 건물이다. 고시원에 보증금을 5천씩 받다니. 네, 건축물 용도가 고시원이라고 네. 그 여러분이 생각하는 프라자 상가에 있는 고시원이 또 아니죠. 그렇게 운영할 수도 있고 뭐 다르게 운영할 수도 있고 고시원은 월세 정도의 입실료 수준의 보증금을 받거나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고시원은 사업자 고시원을 얘기를 하는 거고 네. 황금돼지 TV에서 고시원은 건축물 건축물 대상상 고시원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놀라시겠지만 가끔 경매 넘어가지는 고시원 건물 물건 보면 전세가 막 1억 3천씩도 껴 있습니다. 근생을 기가 막힌 분들이 많다. 첫 번째 사례 어떠셨습니까? 기가 막혀죠. 기가 막히지. 기가 막혀요. 워낙 이제 또 오랜만에 또 옛날 생각도 나고. 자, 이런 물건 나도 한번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정규반 다음 주에 개강입니다. 명절 끝나고 24일날 개강이니까 이거 신청해 주시면 좋고 상업용 건물. 네. 한데 이제 고시원도 어떻게 보면 약간 주거용이죠. 공부상은 이제 비주거긴 하지만 뭐 그런 걸 통틀어서 상가주택이나 이제 빌라 도생. 사실 이게 기본이에요. 요즘 뭐 내가 이거 안 할 거라고 이게 아니고 이거 기본적으로 알고 나서 그다음에 근생 오피스나 숙박시설까지 용도별로 기획하고 그다음에 대출, 임대 매각. 그래서 땅 찾는 것부터 기초부터 해가지고 이제 마지막 6주차 때는 이제 주말에 9 to 6로 우리가 임장을 데려가죠. 그래서 임장 쫙 하고 저녁 먹는 것까지 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절 끝나고 올해 한번 제대로 해보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